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듀 지텔프 전임 강사 헤더진입니다. 자, 오늘 레벨 2 실전 모의고사 첫 강의가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1강 테스트 1 Grammar Section 1번부터 13번까지 먼저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이후에 제 해설 강의를 곁들여서 들어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에 일치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얻어 걸려서 맞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문제풀이가 되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인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틀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까맣게 몰랐던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해설지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는 설명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하셔가지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단은 1강에서는요. Grammar Section 총 13문제 풀이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해보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ABCD 보시면은 동사들이 쫘라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A번하고 C번 같은 경우는 뭐 조동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C번은 우리가 과거 완료 형태, 과거 완료 시제인데요. 또 B번하고 D번 같은 경우는 조동사 could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1번 문항을 잠깐 보시면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블랭크가 들어간 이 절 앞에 소위 말해서 조건절에 해당하는 if절로 이어지는 주어동사, 절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f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마 찍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이거는 일단은 가정법 시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이 레벨 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구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첫 시간이니까 높아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얘는 문법 명칭은 과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사실로 취급을 하며 따라서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구가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if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중요한 건 문법 명칭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과거 동사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호응하는 우리가 주절의 동사는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을 연결해 주시면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거는 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동사를 써주시되 비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의 수와 인칭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동사는 were만 쓴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요. 자, 과거 완료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완료 시제 개념이라기보다는 과거 사실을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동반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구조를 구현했었을 때 과거 완료가 그대로 if절의 동사로 매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ad pp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공식은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자, 중요한 거 여기보다는 앞선 형태가 와줘야 되므로 여기는 완료 형태인 have pp로 연결해 주시면 시제일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조를 외워주세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죠. 만약에 그가 had sought medical help earlier 해서 좀 더 일찍 의학적인 도움을 찾았다면 해서 자, had pp가 들어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럼 호응하는 이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have pp니 정답은 눈에 보이는 거는
B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could have proceeded with his planned concert tour 이렇게 나와서 이번 가을에 그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계획되어 있었던 콘서트 투어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과거 사실의 어떤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했고요. 자, 그다음 2번 넘어가 보도록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2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일단은 일제히 ABCD가 다 준동사의 형태로 왔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준동사도 나름대로 그 격이 있어요. 그래서 준동사가 이렇게 A라던가 D같이 이렇게 단순 형태로 온 애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C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have pp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준동사로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단순형이 나타내는 그 특징은 뭐냐면은 본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동사와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투부정사라던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단순 형태를 써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to have pp라던가 having pp 등등의 완료 형태 같은 경우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동사보다 보통 앞선 시점의 어떤 동작이라던가 상태를 나타낼 때 바로 이렇게 have pp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B하고 C번 같은 경우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본동사보다 앞선 시점의 표현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문맥상으로든 어떤 그런 부사구 표현으로든 꼭 있어야 된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Marinating involves soaking uncooked food in a seasoned liquid, usually consisting of oil, vinegar, herbs, onions, and garlic.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marinating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저민다라는 거 있죠. 재어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marinating입니다. 그러니까 양념갈비 너무 맛있죠. 양념갈비 같은 거는 우리가 양념장에 이렇게 재워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marinating입니다. 그래서 marinating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하느냐? 조리가 되어지지 않은 음식을 seasoned.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양념이 가미된 그런 액체죠. 액체에다가 soaking, 담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이 seasoned liquid는요, 온갖 종류가 다 들어갔어요. 뭐뭐로 구성된 오일이라던가 비네가라던가 허브라던가 onions, 양파라던가 garlic, 마늘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좀 더 보도록 해보죠. Thus cooking process permits blank of the food 이렇게 났는데,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전체 메인 동사가 permit, 말 그대로 이제 증진시켜주고 촉진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 보면은 of를 기준으로, 전치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permit는 보통 우리가 타동사로 많이 쓰는 동사거든요. 그럼 여긴 타동사의 목적어 정도에 해당하는 명사 덩어리가 지금 와줘야 되는 건데, 그 명사와 지금 보시면 the food라고 하는 또 엄연한 또 독립된 명사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of가 들어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러한 어떤 요리 절차는, 여기 나왔던 marinating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이런 요리 절차는 그 음식의 소프트한 것을 증진시켜 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통 있어 보이게 연화 뭐 이 정도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그 요리의 연화 된 것을, 연화 상태를 증진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굳이 앞선 시점의 표현인 B번하고 C번은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A 아니면 D가 들어가는 건데, 보통 타동사의 목적으로 순수 여기서 보시면 거의 명사로 굳어진 표현이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동명사인 누구? A번의 softening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요, to soften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거는 명사로 굳어진 구조지만 얘는 나름대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명사적 용법으로 쓸 수 있으나 얘가 또 이 와중에 soften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또 타동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구현이 되게 되면 soften something에 해당돼서 뒤에 바로 다시 또 명사가 뭔가가 와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와 독립적인 명사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건 우리가 연화, 부드러워지는 현상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요거 지우고요. 자, 3번 가보도록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3번 지금 보시면 위치를 좀 봤어요. 이 위치를 봤더니 어떤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 정사의 어떤 부사적 용법 정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니다. Jenna enrolled in a review course for the bar examination scheduled 5 minutes from now. 이렇게 났는데 자, 진아는요 보니까 리뷰 과정에 등록을 했어요. 뭔가 이제 검토하는 그런 수업 과정에 등록을 한 건데 뭐를 위해서냐면은 bar examination 하면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시행합니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나왔으니까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근데 보시면은 그 다음에 examination을 과거분사 scheduled 이하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5개월 뒤로 예정이 되어진 변호사 시험을 위한 리뷰 과정에 등록을 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내용 봅니다. To get a big picture of the topics인데 빅 픽처 등장했습니다. 커다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 토픽에 대한 큰 그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커다란 그런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녀는 her textbooks beginning tonight 이렇게 나와서 오늘 밤부터 시작하여서 텍스트북이죠. 그 교과서들을 그녀의 교과서들을 한번 쫙 훑어볼 것이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until the start of class next week 했는데 여러분 명확하게 다음 주 이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until하고 결합이 돼서 다음 주에 그런 수업의 시작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until 다음에 미래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얘하고 호응할 수 있는 이 절의 동사는 일단 미래 시제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미래가 아닌 거 A번 없어지죠? B번 없어집니다. 자, 근데 C번하고 D번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시제 문제, 이 특히 주탈프 시제 문제에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런 패턴인데 C번은 소위 말해서 will be ing, 미래 진행 시제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will 더하기 동사 원형이니까 이건 단순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사실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을 좀 까다로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will 더하기 동사 원형은요. 미래의 어떤 그런 시점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동작이라던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면 사실은 will be ing는 어떤 느낌이냐면 미래를 정해놓은 그 시점중에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사실은 미래 그 시점보다 사실은 진행 시제를 쓰는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 동작이 시작이 되면서 그 정해진 미래 시점에도 그 동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 동작이 그 이전부터 살짝 앞쪽부터 시작돼서 미래 시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이렇게 세부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보세요. 다음 주 수업에 시작할 때까지는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그녀의 교과서들을 계속 과거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그 기준점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미래 기준보다 그 이전부터 동작이 시작한 것을 감안하시면 이런 경우는 단순 현재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순 미래보다는 미래 진행 시제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느낌 오셨죠? 그래서 이 미래 진행이라는 것은 보시면 기준된 그런 미래 시점, 그때 그 이전부터 시작된 동작이 그때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쭉 한번 보도록 해보죠. Our rival company The Icarus Gaming Corporation, 라이벌 회사 이름 나왔고요. Experience downfall. 자, 보시면 이제 굉장히 몰락, 굉장히 좀 안 되고 있나 봐요. 몰락을 겪고 있는데 due to a declining number of sales인데 판매 부진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판매 부진 때문에. 자, since the collapse of Icarus Gaming, our humble company blinked the gaming development industry for almost 2 years now. 이렇게 났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앞쪽에서는 이 라이벌 컴퍼니인 이카로스 게이밍 코퍼레이션이 일단 다운폴을 겪었다. 과거가 딱 등장을 했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에서는 이 since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since 다음에 몰락한 이 과거 시점이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카로스 게이밍의 몰락 이후로 쭉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since라는 느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공간적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영어에는 있죠. 그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현재 완료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의 Humber Company는 The Gaming Development Industry 해서 말 그대로 이 게임 개발 그런 산업을 주도해 왔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결정타로 또 여기 뒤에는 For almost 2 years now 해서 거의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2년간 이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를 기준으로 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간적 시제 개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현재 완료로 나타난 거는 오로지 A번에 현재 완료 진행뿐이네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간 빼곡하게 채워주시면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 순간의 어떤 그런 상태까지 동작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 중에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정답은 A번이 가장 적절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5번에서는 단서가 뭘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절에 researchers say 뭐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뭔가 생략된 듯한 그런 느낌의 if swallowed by mistake 이런 표현들 사이에 지금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 절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해보죠. 자, 플라스틱 토이스에 대한 한 연구는 결론을 내리기를 대부분의 것들이 high concentrations 하니까 아주 고밀도의 유해한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더라.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론 내렸어요. 자,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러한 장난감들이 커다란 위험을 아이들의 건강에 제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실수로 삼켜진다면 요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제가 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if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 정도가 생략된 그런 구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를 나타내면서 가정을 할 수 있는 가정법 과거 정도의 표현으로 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수로 삼켜진다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이 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they were 정도가 생략돼 있는 그런 구문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정작 여기하고 호응할 수 있는 이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동사 원형 배제하고 정답은 A번 아니면 D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would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정법 시제에서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은 약간의 어떤 의도, 뭐뭐일 텐데 소망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때 보통 우리가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coul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가능성이라던가 능력을 나타낼 때 뭐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요 정도 느낌으로 쓰는 게 바로 coul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GTF에서 시제 문제가 살짝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보시면은 아이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가 사실은 조금 더 근접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의도를 나타낸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 그 다음에 해석적인 부분 이런 걸 봤었을 때 정답은 D로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자, 여러분들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만 잘 공략하면은 야, 정말 여러 문제는 내가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자,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잠깐 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however 이어진 다음에 if the planet does suddenly stop spinning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는 우리가 문맥상 지구예요. 행성이란 뜻인데 지구가 갑작스럽게 회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줄 쳐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가 did 더하기 동사 원형, 소위 말해서 동사의 강조 용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는 그냥 stop가 왔어도 됐어요. stop의 과거 동사가 왔어도 됐는데 필자는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는 우리가 주절에 호응하는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지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정답은 A밖에 없네요. 그래서 앞에 내용 충실하게 들으셨으면 뭐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A, B, C, D 다 지금 보시면 준동사가 나왔는데 아까 초입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형 같은 경우는요. 본동사와 기준적으로 이제 시제가 일치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완료 형태 C번이네요. 이런 C번 같은 완료 형태 같은 경우는 본동사보다 앞선 시점을 보통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reflect 하게 되면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반사하다, 뭐 반영하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sunlight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뭐 반사하다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An aerospace company based in 청두, China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의 청두를 기반으로 한 말 그대로 항공우주 회사 정도가 되겠죠. 항공우주 기업이 is planning to launch an artificial moon 해서 얘네들은 참 별걸 다 해요. 중국 사람들 보면은 인공달이죠. 인공달을 발사할 것을 계획 중이라는 거죠. 우주로 2020년에 The Illumination Satellite 이렇게 났는데 말 그대로 조명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위성인데 쏘면은 걔가 막 조명을 막 비춰주나 보죠. 자, 그 조명 위성은 will be built 건설될 것이다,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났는데 자, sunlight down toward the earth에서 자, 지구 쪽으로 빛을 자, 다시 반사하도록 건설이 되어질 것이다. 뭐 요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enough to replace the China city's street light 해서 뭐 할 만큼 충분하냐면 중국 도시의 그런 거리들 있죠? 가로들, 가로등들이네요. 가로등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 요 정도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주면 좋을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미 여기까지가 완전한 절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조명 위상은 건설될 것이다. 근데 왜 건설해? 지구 쪽으로 태양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한 절 뒤에 뒤에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준동사가 부사로서의 역할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불어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까지가 우리가 결합이 됐었을 때 훨씬 더 완벽해지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굳이 완료 형태가 올 필요가 없고요. to be ing 여기다 우리가 진행형을 우리가 갖다 붙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 A번과 D번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일단 준동사 둘 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뭐 반사하면서 반사하기 위해서 요 정도 뉘앙스가 되는데 문맥상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선 정답 우리가 D번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8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번 한번 우리가 핵심 내용을 바로 볼 건데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right now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right now가 오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현재 시제가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냥 now도 아니고 right now가 오게 되면요. 이런 경우는 바로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해서 이런 경우는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 시제로 엮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바로 지금 당장 officiers들은 citywide inspections에서 말 그대로 도시 차원의 그런 조사, 검사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similar incidents에서 유사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피하기 위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진행 시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정답 몇 번? B번에 are conducting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 자, 지금 뭐가 등장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if only로 시작되는 역시 가정법 문장이 또 이어지고 있네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여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f only she were courageous enough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그녀가 충분히 용기가 있기만이라도 한다면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살짝 여기다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주절이 인칭하고 수가 상관없이 늘 언제나 were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쉬니까 저는 was를 쓰고 싶어요. 선생님 외국인들 보니까 원어민들도 was를 가끔 쓰던데요. 구어체에서 네, 구어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어체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탈프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증 시험에서는 우리가 were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문법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니까 호응하는 여기 주절의 동사. 이젠 너무나 쉽죠. 다 같이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 해주시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예, 여기서 우리가 B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가정법 문제만 10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관계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아주 간략한 요소들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이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와 사물인 경우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경우는 우리가 who라던가 whom, 그 다음에 whose 우리가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사물인 경우는 우리가 which, 그 다음에 사물이라도 소유격일 때는 우리가 whose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who, whom, which를 대신해서 쓰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that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 뭐였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수식할 때 우리가 선행사를 꾸며줄 때 that을 쓰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에서 선행사 커마 그 다음에 that을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데 바로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 보도록 해보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해봅니다. 바로 이제 갈 건데요. The food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랭크가 들어간 다음에 전체 메인 동사는 바로 is consider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to be one of the oldest cuts of meat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기 조각들이죠. 그러니까 썰은 고기, 썰려진 그런 고기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그 고기를 서술하기 위해서 관계사가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커마 찍은 다음에 대신 못 온다고 했으니 얘는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the food는 사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D도 우리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리가 when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관계 부사는 어차피 선행사가 이게 음식, 사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when을 쓸 수는 없으니 혹시 얘가 부사절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삽입된 만약에 부사절이라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것이 기원전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음식은 이런 가장 오래된 고기 조각들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관계 부사는 절대로 안 되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이거 삽입된 우리가 시간 부사절로 보면 안 되나요? 내 의미가 어색해져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생각은 마시고 일단 관계사로서의 용례를 물어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C번이기 때문에 커마 찍고 위치로 적절하게 받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의 수는 선행사, the food에다가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C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11번. As the rainy season approaches, our town may have to endure occasional floods due to our outdated local sewage system. 이렇게 났는데 마침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즌이 우리가 장마 거의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 오는 것도 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운 것도 참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뭐가 가장 문제죠? 습도.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겨울에는 또 너무나 건조하고 그쵸? 그다음에 여름엔 또 굉장히 습도가 높고 막 이렇게 해서 계절이 이제 두 개밖에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아열대 기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핑계를 대려면 상당히 많아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공부가 안 되고 가을에는 하늘은 맑고 투명한데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뛰쳐나가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으니까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또 이 실전 모의고사 이거 강의 들으시는 제 제자분들은 65점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수를 여러분들 손에 꽉 쥘 때까지는 다 물리치시고요.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단어 외워주시고 이런 과정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보시면은 레이니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의 마을은요 굉장히 때때로 있는 그런 홍수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도시가 이런 상황이야. 굉장히 오래된 아주 낡아 빠진 그 지역의 하수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홍수 왔다면 다 넘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hence 따라서 자,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해보죠. We started a petition requesting that the system blank by the local government immediately 이렇게 났는데 자,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자, requesting 우리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request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구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요구,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등등의 동사들이 꼭 여러분들 주절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인 동사는 starte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petition, 청원이라는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얘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requesting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이 대절은요. 누구의 목적어야?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requesting의 목적어로 대절이 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종속절의 이 자리는 바로 저 요구동사 requesting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종속절의 동사는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써주되 지금 현재 G12 시험에서는요. should가 구현되는 경우는 아예 배제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에서 should가 생략된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형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면은 A번에서 수동태 구조로 우리가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should be retrofited가 되는 건데 여기서 should가 생략된 그런 구조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예전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같이 이제 그 문항을 확인을 못 했었었는데 어떤 구조였었냐면은 선생님 바로 이런 구조였었었는데 선택지가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도 나왔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찍었는데 정답 처리는 동사 원형만 되더군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통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사실은 원어민 교수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또 이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또 그런 유형의 문제를 또 만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원어민, 그다음에 전공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언어다 보니까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답을 뭐로 처리했냐면 동사 원형만 된다라고 나왔고 그 이후에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례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should가 생략된 형태로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 두 가지 요소가 둘 다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더 많이 쓰는 동사 원형 쪽에다가 정답을 맞춰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발견할 때마다 저도 최선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교수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통해서 저도 좀 자료를 참고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동사 원형 수동 구조 정답 A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 보도록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얘네들이 뭘까?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ome countries require visitors to present a travel visa as part of their border security measures 이렇게 나는데 요즘에는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들끼리 좀 이런 싸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특히 북미 지역. 미국, 멕시코 뭐 이런 쪽 되게 좀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은데 일부 국가들은요. 방문객들로 하여금 여행 비자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뭐로서? As part of their border security measures 하니까 그들의 국경에 대한 보안 조치들 중에 일부로서 뭐 요 정도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해보죠. To obtain one. 자, 여기서 우리가 one이라는 것은 문맥상 비자를 말하는 거겠죠. travel visa. 그래서 우리가 여행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뜻이고요. 당위성으로 나왔어요. Travelers들은 state their intentions for visiting the country에서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향, 의도 목적을 진술 블라블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사 원형 앞에 있는 적절한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부터 투부정사 나왔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행자들은 진술해야만 하겠죠. 특히 어떤 그런 여행의 목적 같은 거.
그다음에 show, proof 했는데 that blah blah라는 증거를 또 보여줘야 되는데 자 어떤 증거냐? They can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해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나 이 정도 돈 너네들 나라에서 쓰고 갈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행 가는 건데. 까다로우시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답을 찾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요구의 동사가들 같은 거, 그다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행자들은 당연히 진술을 해야만 하겠다. 당위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에 그런 것도 조심하라는 기사를 짤막하게 읽었었는데요. 미국을 갈 때 이제 우리가 좀 까다로운 나라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행 비자 요즘에 에스타 정도는 이제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SNS 이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한다네요. 어떤 개인의 그런 것들을 이제 동의하에 이제 SNS 같은 것들 다 봐가지고 거기서 단 한 줄이라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이런 내용 나와도 사실은 입국 거부에 대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정답은 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 1강의 마지막 문항 13번부터 이제 13번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분사구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문장이 non-globally for their punctuality 이렇게 나는데 그들의 어떤 punctuality, 시간 엄수 딱 맞아요. 시간이. 이런 시간 엄수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뜻이죠. Japan's railway companies 이렇게 나는데요. 자, 일본의 철도 회사들은 자, 보면은 daily railway operations에서 자, 보시면 어떤 일상적인 railway 철도 운항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 dread라는 동사의 쓰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것과 문법적으로 규정된 것 사이에서의 약간 어떤 그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이 dread 같은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명사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는 목적어 operations 앞에는 동명사인 A번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interrupt도 사실은 틀렸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해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우리가 통례적으로 지금 보면 dread 우리가 ing 형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제가 A번으로 맞춰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영문학 그다음에 영어 교육 그쪽에 이제 전문가 그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사실은 투부정사도 틀렸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이런 특정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출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read 다음에는 일단은 동명사가 오는 것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관련 문제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1강, 우리가 테스트 1에서요, 문법 문제 13번까지 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약간은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루즈하지 않게 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잘 되셨나요? 본인의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캐치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철저한 복습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들은 다시 또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강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2강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